안녕하십니까 카가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비가 지금 쫙 했는데 비가 개서 뭔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이 로장주 엠브럼을 달고 나온 르노의 아르카나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 아르카나? XM3였죠 과거에. 이제 XM3 이것만 해도 삼성 자동차의 뭐 잔재라고 그럴까요? 르노 삼성, 이제 르노 자동차 코리아까지 이어져 온 그 역사 속에 XM3라는 이름이 있었죠. QM6도 있었고, 프랑스 르노의 글로벌 로고인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나옵니다. 차명도 한국에서 썼던 걸 쓰지 않고 아르카나로 쓰죠. 오늘의 주인공은 XM3가 아니라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르노의 하이브리드를 타보는데 조금 아쉬운 차죠. 이유가 너무 늦게 나와서 한 2020년대 초반에만 나왔다면 하이브리드로 굉장한 인기였을 텐데, 작년에 나왔지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오늘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로장주 엠블럼만 달려있어? 뭐가 바뀌었지? 했을 때 이 기존의 다이아몬드 패턴 느낌이었었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이제 유광으로 처리를 하면서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V자 날리던 뭐라고 할까 옛날에 그런 느낌도 나고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범퍼랑 아래 그릴 쪽이 약간 골드 컬러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약간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건 앞에서 역시 로장주고요. 측면은 뭐 역시 이제 이게 부분 변경도 아니고 말 그대로 르노 엠블럼을 달고 나온 르노 차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역시 로장주가 들어가, 휠 디자인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하여튼 금색 패턴을 넣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수출형, 부산 공장에서 수출형 아르카나 만들던 거 그대로 이제 국내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도 이제 금색 그 가니쉬에 이제 약간 디테일을 넣었네요. 그 부분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고요. 사실상 제일 많이 바뀐 건 후면입니다. 후면에 오면 신차 느낌이 확 납니다. 클리어 타입 테일 램프가 들어갔는데, 기존에 이제 XM3 타시던 분들은 조금 화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차 졸지 헌차된 것 같아. 클리어 타입 테일 램프만 들어갔는데도 차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더군다나 로장주 엠블럼 밑에 아르카나, 기존에 여기 XM3가 있었죠. 아르카나가 딱 들어가면서 정말 르노 차네, 수입차네, 그 느낌이 확 나네요. 사실상 뭐 수입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부산 공장에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 차니까요. 해외 브랜드 차가 됐는데 클리어 타입이 확실히 눈에 도드라집니다. 이게 기존 XM3랑 본다면은 요 부분만, 저는 제가 XM3 기존에 탄다면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아르카나 엠블럼 바꾸는 키트들은 이미 준비가 돼서 뭐 시판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리어 타입만 해도 바꾸면 새차 느낌이 확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아르카나 굉장히 큰 매력이 생각보다 이 휠베이스가 엄청 길어요. 2720이거든요 경쟁차적인 뭐 셀토스, 그다음에 쉐보레 크레스트러스오버, QM6보다 오히려 휠베이스가 깁니다. 정말 중형급으로 휠베이스가 긴데,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차 가지고 차박도 해봤는데 트렁크 공간이 넓은 게 아르카나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차는 작아 보여요. 이유가 쿠페형이기 때문에. 국내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나온 그 준중형 SUV의 쿠페형인데, 작아 보이지만 실내는 거의 중형급으로 크다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 트렁크입니다. 이거 2단으로 나눠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게 차박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되면서 요 트렁크 바닥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깔았죠. 그래서 트렁크가 조금 좁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휠 베이스가 2720이라 동급 준중형 SUV 중에 제일 크고 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쿠페형 SUV 얘기와 함께 르노 코리아로 바꾼 이유, 르노가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칸구도 들어오는데 칸구에 대한 이야기와 곁들여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매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특징이 이제 뭐 F1 기술을 가져다 썼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요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봤을 때 투모터는 비슷하지만, 그리고 모터의 출력이 엔진과 같이 나오는 합산 출력이 나온다는 점 비슷하지만 방식은 꽤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일단 모터가 2단이고 변속기는 4단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4단이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야 그 옛날 4단 변속기를 쓴단 말이야, 그런 개념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토요타나 혼다에 쓰는 그 ECVT, 말만 CVT지 모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CVT, 그것하고도 조금 더 다르고요. 어쨌든 르노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모터 출력이 엔진과 같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혼다는 이제 혼다의 직병렬식과는 또 다르고, 토요타 방식이랑 또 비슷하지만 적어도 ECVT라는 개념과 다른 2단 모터, 그 다음에 4단 변속기를 쓴다는 점에서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 차의 가장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히 토요타 차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진이 구동해서 들어올 때 직결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준중형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작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은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 구동 시간이 75%, 르노 얘기도 그렇고 저희가 시승을 해도 그런데 70% 이상 나오는데, 엔진이 개입할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르노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정숙성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아마 내년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죠. 이제 올해 공개를 한 그 오로라 프로젝트에 따른 중형 SUV, 이제 르노 하이브리드를 지금 아르카나의 하이브리드를 개선해서 쓴다고는 하는데, 방식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이제 지리차 플랫폼을 쓰면서 그쪽도 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타협점을 찾아서 중형 SUV의 연비와 출력을 잡아낼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지금 아르카나에 쓴 하이브리드, 이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르노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갈 것 같다. 그 정도로 타협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 나오는 그 오로라 SUV에도 자연흡기 1.6 현재 쓰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갈지, 이게 지금 86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엔진 출력은 크지 않은데, 르노가 이제 1.2 터보도 갖고 있어서 터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면 조금 더 효율성, 그 대신 가격은 올라가겠죠. 중형 SUV이기 때문에 1.6 자연흡기 엔진을 쓴다, 그 부분은 조금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뭔가 터보가 들어가든 어떻든 뭔가 좀 더 출력을 끌어올린 것에 전기 모터가 배합이 되는 르노 방식의 하이브리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테크 하이브리드 가르카나 생각보다 기어봉이랑 이 스티어링 휠은 고급스럽고, 9.3인치 이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도 봐도 크기는 좀 작네요. 오로라 프로젝트 SUV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들어가겠지만, 그냥 이 3천만 원 초반, 지금 저희 차는 차가 풀옵션이라 3,200만 원대인데, 그 정도 찾는다면은 경쟁 차종이 이제 셀토스도 있고 현대 코나도 있고 현대 기아 두 차종이 경쟁자인데, 크기 면에서는 아르카나가 가장 앞서 있고, 인테리어 쪽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저는 정숙성에서 아르카나에 제일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륜이 토션빔인데 전륜은 맥번 스트럿이고, 토션빔에 대해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휠베이스가 2720이라 그런지 방지턱 넘을 때 휠베이스의 물리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적어도 1열에 앉아 있을 때는 승차감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그 거슬러주는 느낌이, 그 요철 처리가 깔끔하네요. 그리고 출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이 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어쨌든 굉장히 부드럽고, 그 직결감이, 그러니까 4단 변속기의 그 하드웨어적인 4단 그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만 그냥 4단 변속기지, 느낌적으로는 CVT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네요. 가속할 때 이 엔진음 들어오는 부분도 뭔가 이렇게 배합이 잘 되어 있는 볶음밥, 그런 느낌이 나네요. 생각보다 저도 이테크 하이브리드 예전 시승해보고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타보는데, 정숙성이라든지 가속력이 생각보다 빠릿합니다. 이제 120km 이상 넘어가서는 거기서는 많이 처지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연비도 제 눈앞에서 19.4 거의 20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연비 주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비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르노의 하이브리드가 이 연비와 운전의 즐거움, 차감은 탄탄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부드럽지만, 요철 처리라든지 핸들링 이런 부분은 그 유럽차 특유의, 그 르노차 특유의 쫀득한 맛이 그대로 녹아있네요. 상당히 쫀득쫀득하게 코너도 잘 돌아나가고, 차가 딱딱하기보다는 요철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단단하고 탄탄하게 딱 처리를 하는데, 딱 느낌은
주행 질감은 딱 유럽차예요. 유럽의 소형차 그 느낌. 쫀쫀한. 그 다음에 그 엔진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가속할 때 그 유럽차 특유의 배기음을 살리는 그런 배합이 그 잘 버무린 비빔밥보다는 볶음밥 같은 뭔가 이렇게 기름기로 쫙 그 느낌이 납니다. 공조가 이제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공조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여기에 이 작은 공조 느낌이 되게 어색해요.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도 적어도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이지링크 전에 뭐 S링크 때 그 말이 많았잖아요. 뭐 이제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작동할 때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걸 다 밖으로 뽑아내서, 그리고 주행 모드 바꾸는 것들도 밖으로 뽑아내서, 그래서 공조나 이제 시트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물리 버튼을 뽑아낸, 그리고 터치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쁜 점이 이 비상등 버튼이 같은 크기 작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상등 너무 크게 달려 있으면, 물론 한국에서 많이 쓴다고 하지만 좀 어색해 보이는데 이렇게 같은 물리 버튼 딱 그 8개 배열한 거에 깔끔하게 중앙에 잘 들어가 있다. 이제 르노 코리아가 지난달에 이제 완전히 이제 로장조 엠블럼 쓰고 사실상 한국에서 수입차를 파는 회사 플러스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해외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벤츠나 BMW는 100% 수입차 회사잖아요. 국내에 그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르노의 차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회사가 되고 국내 생산 공장도 갖고 있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죠. 한국 GM, 쉐보레와 같은 형태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들어올 신차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올 세닉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칸구예요. 칸구가 경상용 차인데 르노가 잘하는 점이, 르노가 세계적인 무슨 차를 만들고 뭐 세계적인 기술의 럭셔리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회사잖아요. 나름대로 기술력은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서스펜션 튜닝 잘하는 회사고 소형차 잘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상 경쟁력 중에 하나가 상용차입니다. 경상용차. 대형 트럭이 아니라 물론 르노 트럭도 있었지만 경상용차 잘 만드는데, 이 경차란 뜻이 아니라 소형 상용차들 잘 만드는데, 그 중에 제가 일본에 주재할 때 2003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참 칸구라는 차 자주 탔었거든요. 제 가까운 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이 캠핑도 다니면서. 칸구라가 이제 한국에 EV로만 들어오지만 그 칸구가 실내 활용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칸구만 해도 실내 물청소도 가능했고, 그러니까 캠핑 가고 무슨 수상 레저 즐기는 분들한테 칸구만한 차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가격도 합리적이고 가족들과 여행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럭셔리 고급스럽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면서 연비도 좋고 승차감 탄탄한 그 점에서 EV로 나온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좀 비싼 가격이 아닐까 되지만, 저도 한국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한번 오너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아르카나도 1820이에요 1820이라 상당히 전폭이 크거든요. 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차. 아르카나는 그렇게 말하면 쿠페형 SUV로 만들어서 유럽에서도 꽤 인기있지만 굉장히 크게 만든 차거든요. 휠 베이스뿐 아니라 폭이 1820이나 되는, 그렇죠. 굉장히 르노의 라인업으로 보면 큰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칸구가 내년에 꼭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격만 제발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가격만 맞는다면 저는 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주행거리 굳이 길 필요 없거든요. 다목적성,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칸구는 굉장히 기대하는 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아르카나로 돌아간다면 어쨌든 르노가 이제 그 좀 어정쩡했던 태풍의 눈 엠블럼까지 쓰다가 이제 완전히 싹 르노 코리아로 바꾸면서 정체성을 확실히 했죠. 이 다이아몬드 패턴,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앱이라든지 이런 거에 UI UX에 맞게 수평으로 배열한 로장조 엠블럼을 넣으면서, 이 엠블럼이 고급스럽느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디지털 세대와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로 로장조 엠블럼을 평면으로 만들면서 이제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차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종이 된 SM6만 그대로 로장조 엠블럼을 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르카나고 이름 바꿔 붙이고 로장도 달고 클리어 램프만 테일 램프를 바꿨는데도 신차 느낌 물씬 납니다. 정말 뒤에서 봤을 때는 저 뭐지? 새로 나온 차인가? 굉장히 새 차 느낌이 확 나는, 그 점에서는 이제 르노가 한국에서 뭔가 정신 차리고 색깔로 한번 한국 소비자들 헤아리면서 모셔볼게, 그동안
잘해볼게 정도에서 이젠 한국 소비자 모셔볼게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제가 예단을 해보면서 가성비도 현재 준중형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좋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뭐 3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 하이 트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이나 중상위 트림만 산다면 3천만 원 정도대 경쟁 모델과 확실한 차별화가 되는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르카나 얘기를 하면서 클리어 램프 바뀐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신차 느낌이 난다 얘기도 했지만 또 내년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경상용차 르노의 칸구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르카나 시승 마쳐볼까 합니다. 엠블럼만 바뀌었다고 에이 뭐 똑같은 차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